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자 보물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 좋았습니다. 네. 금요일 밤 너무나 좋았었고요. 딱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포인트를 한다가 아니라 고용 나빠지면 언제든 연준 출동할 수 있다. 네. 이 말 딱 해놓으니까 시장들 정말로 좋았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마지막 AI 버블론과 한번 붙어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해리스도 앞서간다고 하니까 해리스 테마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도 또 우리가 확인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주로 다루지만 종목 속에서 한 주간 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다 녹여주고 있거든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종목 이런 가운데 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 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날 낮에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법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고, 특히 유한양행이 네. 뭐 그날 굉장히 좀 강하게, 아니 네. 수요일만 불과 이제 금요일을 시점으로 봤을 때 네. 불과 이틀 전에 뭐 엄청난 세론이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낙담할 수밖에 네. 없었던. 아니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제를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제약바이오 가냐? 기업들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네. 이제 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니 금요일 날 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그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을 뚫고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거래도 수요일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르게 또 순환매가 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리가캠 바이오로 이제 사명이 좀 바뀌었고, 네. 최근에 또 리가캠 바이오가 언급되는 게 조금 뜸했는데 다시 한번 또 최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서 예.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 이제 ADC. 이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테크 기업, 뭐 우리나라에서 단연 뭐 원톱일 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가캠 바이오는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DC 항체약물 접합 기술과 관련된 이 시장이 2022년만 하더라도 불과 이제 8조 원에 이제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2026년이 되면 이게 뭐 17조 원, 20조 원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이제 그래요.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리가캠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중항체 이제 ADC 또 시장을 개척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본 조달 성공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을 이제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적극적인 M&A나 파이프라인 발굴을 통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ADC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돈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공장 많이 지으면 관련된 종목들이 낙수 효과로 이제 움직이고, 뭐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많이 하고 M&A가 많이 되는 분야가 돈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많이 이제 좀 강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종양 관련된 이제 이 질병, 쉽게 얘기하면 뭐 암을 포함한 암이죠. 이제 이 종양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폐암이에요. 네. 폐암, 여러분들 렉라자가 비소폐암. 폐암 표적 치료제란 네. 말이에요.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폐암 시장 규모가 크니까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성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그리고 예.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림프종과 같은 이런 네. 혈액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한 5대 이제 매출을 이제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위암이 빠져 있잖아요. 네. 위암이 이제 빠져 있는 거, 위암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요법에 이제 치료도 중요하죠. 위암은 이제 대부분 또 수술 치료를 또 많이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위암은 이제 조금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방암과 림프종, 유방암은 여러분들 허셉틴이라고 하는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인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리툭산이라고 하는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치료제가
거의 20년 동안 대체 치료제 없이 1차 치료제로 이제 활용이 좀 돼 왔었는데 일단 ADC가 가장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 오. 유방암과 이제 림프종과 관련된 림프종, 분야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LCB71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림프종에서 이제 경쟁력 대비해서 뛰어난 이제 효능과 안전성을 이제 입증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총 13개 후보 물질을 무려 8조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네. 기술 이전을 이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기술 이전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이제 탑티어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년 12월 달에 얀센 쪽으로 또 ADC 이 후보 물질 하나 LCB84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의 환율로 계약 총액이 무려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 당시에, 예. 대한민국 이제 바이오 산업 역사상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이제 예.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큰 규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유한양행 렉라자 때문에 타그리소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아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개발한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타그리소도 그렇고 렉라자도 그렇고 이게 EGFR 이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의 트랍2 ADC를 이제 접목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암이 여러분들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표적 항암제 하면 말 그대로 화학요법 그냥 아주 네. 독한 약을 그냥 몸에 때려 넣어가지고 암을 이제 잡는 이제 그런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진단하는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특정 유전자들의 이제 변이들을 이제 발견해내고 네. 그 변이로부터 이제 암세포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해내고 그 변이에 이제 타겟을 하는 치료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렉라자도 EGFR 변이라고 하는 거 이제 타겟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뭐 허투 변이, 트랍2 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타그리소가 이 트랍2의 ADC를 이제 접목한 시도를 하니까 경쟁 기업인 존슨앤존슨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회사인 얀센을 통해서 리가켄 바이오의 LCB84라고 하는 이제 이 후보 물질 이게 바로 이제 트랍2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ADC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경쟁하는 사이에 리가켄 바이오라고 하는 우리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이 딱 끼어가지고 네.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예전처럼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이제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빅파마들이 주목하는 후보 물질들과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투자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같이 동행하는 네.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유한양행이 이제 세론이 됐을 때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끝나고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전인미답이라는 이제 표현을 조금 썼어요. 네. 그 누구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이 미국 FDA의 항암제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막 270만 주씩 네. 이렇게 이제 매도를 좀 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앞으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과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상업화에 따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HLB도 네,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HLB도 네. 이제 네. 다시 이제 뭐 재승인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좀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제가 이제 자료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은 뭐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처럼 매출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얼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꾸준하게 받기 전까지는 매출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연구 개발하는 동안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시장 가치, 좋습니다. 상업성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 시장 가치와 상업성을 이제는 명확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까다로워졌다. 단계가 예. 됐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가치 재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뭐 HLB 이런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쭉 뭐 네. 파이프라인들 LCB71, 14, 뭐 LCB84 네. 요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가치를 쭉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가 한 14만 원 정도 14만 나오더라. 원. 이제 요렇게 이제 가치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리가켄 바이오 9만 3천 원 정도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력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시장 가치를 감안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PBR 같은 개념을 맞습니다. 넣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미래 가치 결국엔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자산 가치를 예. 현재화해서 그것과 이제 지금 주가를 비교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를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가켄 바이오 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뭐 내용들은 뭐 알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또 오리온에 이제 피운수 됐고 네.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뭐 매년 이제 5개 이제 이 ADC 후보 물질을 네. 라이센스인 솔직히 뭐 임상의 단계에 이제 진입을 시키는 파이프라인을 5개씩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매년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임상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가치를 따질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가 뭐 9만 4천 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뭐 리가캠 하면은 툭 치면 ADC가 나와야 되죠. 안티바디, 네. 드럭, 네, 컨주게이션, 맞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항암제를 투입할 때 이제는 항체를 붙여가지고 얘를 같이 쏩니다. 그러면은 그 항체가 가서 종량에다가 딱 달라붙던 달라붙고 거죠. 거기에 약물이 가가지고 탁 때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ADC를 개발하면 리가캡처럼 지금 벌써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후보군이. 그렇죠. 8개, 9개. 요 테크닉을 알기 때문에 이 항체 약물을 계속 접합하는 그 기술을 하나 이제 캐치를 해서 아마 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은 지금 후보군들이 굉장히 뭐 줄줄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2 개의 항체를 갖다가 붙여서 암한테 갖다 쏘는 게 ABL 바이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체와 약물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갑니다. ADC. 그래서 딱 암을 찾아가서 항체가 붙고 암으로 죽이는 뭐 이런 거고 특히 리가켄 같은 거 우리 영민 매니저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까다롭다. 그렇죠. 이거 호락호락하게 판타지로 네, 안 맞습니다. 간다. 하나 갖고 있는 신약 후모군 프로젝트 가격으로 따져서 이거를 평가 계산하게 그렇죠. 되는 그 정도로 따지면 약 한 14만 원 정도가 네. 나오는데 우리가 PBR은 한 배를 안 주니까 한 네. 11만 원 정도 네, 일단 일단은 목표, 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았다. 예. 11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렸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리가캠 바이오 준호 매니저 이 정도의 기술력과 이 까다로운데 뭘로 네. 맞서죠? 리가켄 바이오를 붙일 종목은 사실 리가켄 바이오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같은 결로 움직일 수 있는 약물 전담 플랫폼 기업인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다시 에이프릴 한번 바이오? 붙여볼게요. 아, 맞습니다. 예, 최근에 예. 이제 룬드백의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지금 주가 위치가 지난번에 기술 이전 했을 때 딱 그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독점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이 연달아 좀 이어지면서 바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예.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AI 그 반도체 테크 기업들도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잇따른 어떤 유증주의보가 좀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또 영업이익 부분에서 지금 182억 또 186억 원으로 오히려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유증을 좀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약물 전담 플랫폼 말래 사파 플랫폼으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ADC와 또 이제 약물 전담 플랫폼을 또 결합해서 또 네. 다시 한번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주가 위치도 충분히 전 싸다라고 좀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좀 훈풍이 다시 한번 분다고 했을 때는 약물 전담 플랫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에이프릴 바이오, 사파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약물 전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랑 이제 맞설만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한 축 ABL 바이오까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삼총사를 기억을 하시면은
맨 위에 리가캠, 리가캠. 이쪽에 이중항체 ABL, 바이오. 사파 플랫폼의 에이프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역시 유한양행이었어요. 성공률. 그러니까 유한양행, 이 유양을 안 사면 뭘 삽니까? 코리안 788님도 유한 오늘도 날아가자. 날아가면 이익 좋고 추매추매. 바람구름일도 쫄지 말자. 랜드스카이님도 차트 분석. 그러니까 두 분들한테 제가 요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화면을 뭘 열어놨냐면요. 수급을 하나 열어놨거든요. 수급 유한양행 수급.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8월 20일 날 제 노트북 한번 보면은 기관이 거의 200만 주를 팔아버립니다. 하고 외국인도 거의 70만 주 가까이를 팔아버리다가 그 다음 날 이틀 후에는 조금씩 사면서 주가를 거의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2%, 10%씩 올려요. 그러면 이 수급은 뭔가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날이 기관은 왜 이거를 200만 주를 왜 팔았다가 그 다음날 찌끔하면서 주가는 또 왜 다시 올렸으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이런 거 그래서 요 네. 테크닉만 좀 볼게요. 먼저 준호 매니저 볼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지? 손바뀜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관 기관 내에 내에서도 손바뀜? 왜냐면 기관 내에서도 또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네. 있고 여러 이제 벤처 캐피털이 있잖아요. 네. 연기금도 있고 그래서 기관 내에서의 뭔가 손바뀜과 또 예전부터 또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을 들고 있던 분들도 네.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소정의 목적, 기술 이전을 어떤 그 기대감을 보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보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 흐름이 나줬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뭔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줬고 예. 또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매수에도 새롭게 유입되면서 충분히 그날 하루에도 세론이 크게 나줬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매력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다시 한번 기간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근데 아직까지 뭐 기간이 팔았던 거에 비해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요. 팔았는데 네. 이제 30만 주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30만 주 정도는 약간의 좀 신규 매수의 관점, 또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 약간의 어떤 손바뀜, 요 정도로 좀 아직은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200만 주를 팔고 바로 또 200만 주가 들어왔으면 좀 이상하게 좀 네. 법도 한데 200만 주 팔고 30만 주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롭게 좀 유입되는 신규 매수의 자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틀 동안 계속해서 좀 순매수가 유입되고 네. 있다라는 거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가치가 네.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거래일 만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반발 매수가 빠르게 유입됐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도 충분히 많이 샀을 거라 봤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끌어올린 거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또 장기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알테오젠과 뭐 리아켄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이 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섹터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는 이 시츄에이션은 손바뀜이다. 약간의-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들은 이제 떠나고 뉴원이 약간 온 것 같은 약간 느낌. 좀 차익 실현할 사람은 차익 차익 실현하고 했고, 네, 또 네. 새롭게 살 사람들은 새롭게 잘 사는 샀다. 건데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예. 사람들은 새롭게 샀고, 사고 팠다. 어떤 사람은 또 네. 팔고 네. 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이 행태를 좀 어떻게 봅니까? 왜냐면 이제 그 물량은 개인이 일단 받았잖아요. 네. 거의 270만 주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웃고 있을 것 같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팔았다가 23일 날은 또 외국인이 거의 한 20만 주를 그렇죠. 사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는 주로 거예요? 이제 그냥 같이 가만히 팔았다가 있지? 네. 외국인들이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항암제를 개발해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적이 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시장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타그리소가 지금 1차 치료제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과연 얼마나 이제 침투를 해서 매출이 나오겠느냐. 뭐 당장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전 세계 뭐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시까지 이제 어찌 보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존슨앤존슨과 이제 얀센이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얼마나 이제 많은 이제 처방을 이제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결국 이제 남아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었는데.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수요일 날은 좋은 소식 나왔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 네. 그러니까 그냥 냅다 이제 팔았던 패대기를 거예요. 쳤고. 근데 이제 네. 팔고 나서 보니까 유한양행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좋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네. 존슨앤존슨이 마케팅을 하는 거고 사실상 뭐 요번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폐암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타그리소. 트랩트 네, 변이 네, 요것도 이제 ADC 기술을 네. 이제 개발하는데 무려 2조 원을 넘게 이제 그 뭐
빅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존슨앤존슨과 이제 얀센은 특히 이제 이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존슨앤존슨이 얘기하는 목표 5조 원, 뭐 5조 원 충분히 저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유한양행이 이제 현금을 보니까 로열티를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 이상은 이제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뭐 한 4천억, 5천억씩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뭐 7조, 8조 원 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팔았다가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예상되니까 다시 이제 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요일 날 무려 270만 주를 샀지만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휘청거리고 이제 올라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팔게 돼요. 나는 유한양행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이런 분들도 크게 한번 휘청거렸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또 당할까 봐. 나도 모르게 이제 팔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급 막교환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을 한번 만들고 기관 외국인들은 어차피 이제 유한양행 이제 가치가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고 또 유한양행이 이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항암제, 또 다른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이제 투자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뷰가 힘이 실리니까 이제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의견도 제가 이제 봤던 이제 몇몇 분들의 이제 약간 긍정적인 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한번 이렇게 공포를 주고 우리를 길들여 놓으면 유한양이 오늘 한 5%만 올려도 아마 270만 주 그날 수요일에 샀던 분들 상당수 다시 팔 수가 있는 이제 뭐 물량 뺏기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유한양의 오스코텍 뭐 확실한 거는 돈 들어오는 거 맞고요. 뭐 시장 반응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이 베소페암 렉나자의 뭐 성능이라든가 인기가 좋을 것으로 좀 예견된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리뷰를 우리 준호 매니저 이 종목을 좀 가면서 오늘 신재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를 좀 보는데 해리스가 7%포인트를 따돌렸다. 이거 거의 대통령 된 건데.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신재생이 움직여야 찐이죠. 왜냐면 트럼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해리스 거는 잘 뭐 마리화나 이런 것만 가고 아직 찐이 안 갔거든요. 어떻게 봐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재역전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또 크게 움직였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언론사에서 해리스가 또 7%포인트 차이로 또 역전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와주면서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여전히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특히 플러스 에너지라고 또 ESS 기업이 10%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 지금 거의 5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봐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사실 실질적인 또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어떤 행정부의 어떤 이제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을 또 계승하는 게 또 가장 주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IRA 관련해서도 사실 민주당과 또 이제 또 공화당에서 공동으로 또 이제 합의 하에 또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IRA 관련된 법안을 폐기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장기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은 관심을 갖되 그 안에서 물론 뭐 태양광 쪽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ESS 쪽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플러스 에너지만 봐도 10%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플러스 에너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내에서는 SK 이터닉스가 ESS 쪽의 매출을 거의 20%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SK 어떤 계열사의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이터닉스, 뭐 한중 NCS, 뭐 신성 ST 같은 대표적인 ESS 기업들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됐고 약간의 지금 우리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어떤 큰 충격을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에게 또 이제 무탄소로 생산된 이제 반도체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SK 이터닉스 역할은 더 커진다. 얘는 태양광도 하고 있고 풍력도 하고 있고 ESS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성장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이 요거 이제 더 네. 와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게 찐이라면 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리화나 낙태 이런 거 말고 맞습니다. 신재생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내 생태에서는 좀 안 움직이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나 이 지지율이 약간 언론이 트럼프 미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장이 똑똑하니까 시장을 봐야 맞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신재생 저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까요? 봐요. 사실 이제 네. 이 정치 테마, 네. 특히 이제 선거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판세가 지금도 보시면 뭐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네. 트럼프가 막 이겼다가 해리스가 또 이겼다가 특히나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 주별로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지율보다는 주별로 이제 몇 개나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결국 당락을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많다. 남았다라는 네.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해리스 후보의 명확한 어떤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바이드노믹스를 계승한다 네. 이거 말고는 네. 사실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제 지금 보여주는 과정이 지금부터 9월 10일 날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맞짱 토론회가 네. 예정되어 있잖아요. 9월 10일. 그때쯤 되면 이제 해리스 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그림이 공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긴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제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로 수락을 하고 이제 추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본인의 어떤 색깔, 본인의 이제 경제 정책을 많이 이제 좀 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뭐 방금 김조선 매니저님 네. 얘기해 주신 제가 차트 지금 보여드리면 거의 한 3개월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쪽 지금 보시면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난 이제 5월 말에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난 이후로 가장 좀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쪽도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지난 뭐 금요일 날 전기차 종목들 보면 이제 꿈틀대요. 뭐 다들 네, 테슬라, 네, 리비안, 루시드 리비안. 다 네, 급등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면 해리스에 대한 것도 이제 뭔가 좀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예. 이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선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뭐 미국 대선의 결과를 이제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신재생 친환경 쪽도 관심을 좀 당부자.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네. 기업들 충분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재생과 약간 2차 전지까지 네. 이제 곁다리로 네.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달력에는 9월 10일에 일단 마킹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고요. 네. 아마 해리스의 공격 포인트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정말 사기냐 이제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도 그렇죠. 있어요. 트럼프한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도 답변하겠고요. 또 지구 온난화가 사기라고 말하는 또 한 명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네. 지금 트럼프가 손을 잡았거든요. 이걸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볼까?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신재생 보고요. 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엔비디아와 AI 버블론과의 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네. 리뷰를 해주시면서 우리 뭐 영민 매니저도 준호 매니저한테도 네. 28일 대격돌입니다. AI 버블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네. 거 미리 관전 한번 볼게요. 이제 PSK 홀딩스가 이게 소개해드린 날짜가 네. 보시면은 8월 20일이에요. 20일 8월 입니다. 20일 이후에 네. 거의 보면 지금 주가가 좀 들어 누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네. 실적은 일단 좋을 거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 가이던스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전처럼 그냥 숫자만 이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젠슨왕 CEO 요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50bp 금리 올린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태연하게 네. 향후에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용과 오히려 네. 물가가 네. 침체됐을 경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겠다. 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제 월가는 이제 50bp 너무 좋죠. 막 이렇게 이제 네, 또 약간 이제 또 희망 고문을 좀 시작한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젠슨왕 CEO가 과연 어떤 식의 이제 어조로 이제 발언을 하는가.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여러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AI 산업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다 젠슨왕 CEO의 이제 입을 아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이 AI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또 최근에 내년에 또 AI 반도체 시장이 또 피크아웃이 올 거다 이런 얘기 또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젠슨 CEO가 과연 얼마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불식을 좀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8월 28일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메모리 기업들의 이제 반등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자.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메모리요? 드렸거든요. 네. 예. 실제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제 불식되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30달러잖아요. 예. 다 올라왔어요. 예.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모리 기업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엔비디아 오른 거에 3분의 1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거의 하이닉스. 비슷한 구조기 예.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엔비디아 주가보다는 메모리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공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이제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좀 관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일 관전 포인트. 일단 젠슨 황의 입이 중요하다. 실적 뭐 다 아니까 젠슨 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네. 신뢰를 줄지. 그리고 영민 매니저는 오히려 뭐 엔비디아는 됐으니까 올라만큼 뭐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슬픈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다른 메모리 반도체, 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와라.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줬고요. 그 표현이 딱 정하신 네.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진짜 별로 슬픈 분이 없어요. 다 물려봤자 웃고 있죠. 뭐 4, 5% 정도 수준인데. 근데 물 탔을 테니까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는 우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제 한미 반도체 우는 우시는 분들이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이런 우려들이 이제 오히려 불식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 모멘텀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준호 매니저의 네. 28일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9일 날 새벽 구일이겠죠. 6시 네. 예, 발표되는 건데 일단은 뭐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언급했던 것처럼 젠슨 CEO가 어떤 발언을 나와야 될지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얘기까지 하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견인했잖아요. 네, 요런 그래서 거, 맞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발언이 네. 나오고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것인지가 주가의 어떤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사실 뉴욕 증시보다 우리 국내 증시가 이 AI 반도체 쪽의 투심은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것 네. 같아요. 그나마 조금 움직였던 게 SK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 정도고 그 외에 대표적인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좀 상승폭이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외에는 아직까지 좀 그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열심히 잘 참았잖아요. 그래서 29일까지 아침까지만 잘 참으면은 네. 우리가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고 오히려 또 확인하고 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젠슨 그 CEO의 어떤 그 발언 입에 모든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발언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 추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AI 반도체 기업들도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네. 이미 고점 대비 40에서 50% 가까이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널려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이번에 AI 반도체 거품론을 확실하게 좀 불시시켜주는 어떤 강력한 발언 한마디만 나오면은 네. 오히려 다시 한번 AI 반도체가 이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차분하게 관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월화수에 뛰어들지 말까요? 월화수? 그동안 잘 참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더 참아요?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올라가 참아요? 3일만, 네, 3일만 3개월 더. 잘 참았으니까 네. 3일만 딱 더 참으면은 네. 확인하고 더 싸게 사던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도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뭐 10%, 20%로 상승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발해봐야 아무리 강해봐야 2, 3% 정도 상승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6시에 확인하고 우리 이날 일반 목요일 연결 날. 코너를 통해서 네. 엔비디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들어가면은 깔끔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오히려 월화수까지 3일간 더 참자. 네. 하고 목요일 날 일발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네. 분석이 끝나니까 맞아요. 그때 뭐 분할, 뭐 네. 테마, 뭐 맞습니다. 기판 이런 걸 결정하라. 이렇게 하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일발 종목으로 오늘 제가 왔어요, 그럼? 지난주에 이제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게 예. 붙일 게 아니라 그냥 제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SPG라는 오늘 감속기, 특히 예. 정밀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을 가져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민 매니저님이 소개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습니다. 이번 주가 내일이에요. 내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 AMR 관련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이제 RBY01에도 예. 지금 이제 SPG의 감속기 거의 22개가 로봇파
양쪽 예, 팔에 양팔.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PG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과 SPG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속기 자체가 이제 모터의 기어를 연결해서 힘과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로봇의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의 원가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보핏에도 예. 또 이제 SPG에 또 이제 감속기가 또 공급이 된다라는 게 공식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삼성의 어떤 보핏 그리고 향후에 휴머노id 로봇에 집중을 했을 때 결국 이제 SPG의 어떤 매출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독점으로 또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SPG가 사실 감속기 쪽에서는 그동안 탄력도 면에서 SV테크였다면 네. 지금부터는 SPG가 실질적인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 대장이 대장한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예. 실적인 수혜주고 바로 실적으로도 바로 반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RBY1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이제 100% 로봇이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사업을 어느 정도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SPG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양한 이제 로봇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번에 보핏은 저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돌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서 다관절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 또 휴머노id 로봇 쪽으로도 로봇, 계속 네.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사실상 이제 보핏에도 이 공급 액추에이터가 공급되면요 앞으로 휴머노id 로봇에서는 SPG의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SPG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전에 또 현대자동차가 국내 감속기 기업의 어떤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SPG가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는데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삼성도 또 그리고 현대차도 롯데 하나 국내 대기업들 잇따라서 로봇 사업 뛰어들었기 때문에 SPG 또 국내 1등의 어떤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PG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대기업의 어떤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M&A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지금 앞다퉈서 이 로봇 시장이 지금 태동기 상태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뭐 그 개발의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SPG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로봇이나 뭐 무인 자동화 결국에 감속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액추에이터는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SPG는 저는 다시 한번 매출 성장세와 또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SPG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5,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1,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국내 이제 감속기의 대명사 대장주입니다. SPG. 네. 여러분 요만한 모터로 막 크게 돌리려면 감속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레버리지를 당길 수가 있으니까 로봇에는 이 감속기가 필수고 일본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겐 네. SPG가 있다. SPG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영림이 이제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전에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재료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네. 얘기해주면서 붙이기 레인보우 종목도. 로보틱스 이제 RB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 이제 예. 공개되고 뭐 최근에 IR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갑자기, 있고 예. 또 삼성 쪽 투자 얘기도 제가 뭐 콜옵션 조기 행사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로봇 종목들이 네. 가장 강하게 움직였을 때 보면 대기업의 투자, M&A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예. 아까 김종현 매니저님이 현대차 얘기해 주셨지만 포스코 그룹도 로봇 기업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예. 지난 예. 1분기 예. 때. 예.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나 포스코, 삼성그룹 뭐 네.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 또 적극적으로 좀 한다라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하나 더 좀 부각이 좀 된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또 붙이는 종목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뭐 SPG도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거의 뭐 동행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니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세대 협동 로봇 신제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보면서 관절이 막 많다면서요? 네. 협동 로봇에는 다관절, 네. 다관절 로봇입니다. 자 레인보우 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자 오늘 월화수 지금 목요일 날 빅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제 목요일 아침에 그래서 월화수 여러 가지로 이제 함께들 이제 나올 네. 것 같은데 우리 영민 매니저는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자. 네. 바이오 쪽에서 따박따박 실력 있고 네. 평가받는
리가캠 바이오 ADC 네. 대명사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준호 매니저는 저는 SPG. SPG 감속계 대장주. 일단 두 개로 오늘 승부를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일발 장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오늘의 작전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